서울 수도권에 와서 난 너무 좋아, 또다시 올라오고 싶다 라는 친구도 있고, 서울 와봐도 별거 없더라, 사실 내가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서울 생활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좋으면서도 가끔은 지방 생활 좀 그리운 때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지방교사 서울로 정착하다,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스몰 토크 가볍게 얘기하려고 해서 오늘 각도도 좀 바꿔서 해봤는데요. 아마도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 수도권 서울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갑자기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게, 최근에 제가 공문을 좀 전달받았는데 그 공문이 타 시도로 교류 전출하는 그 공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 공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맞다, 나도 저거를 꿈꾸던 때가 있었지.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 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아직도 계속 지방에 남아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회상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됐거든요. 오늘 영상은 좀 수도권 서울 라이프를 꿈꾸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챕터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서울 수도권에 올 수 있는가, 그 방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그 직장 생활을 지방에서 하다가 서울로 와서 정착하면서 좀 느꼈던 그런 장점과 단점을 좀 뚜렷하게 느껴진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지방이 무조건 나쁘다, 서울 수도권이 무조건 좋다, 이런 취지의 영상이 아니라요. 서울 수도권을 너무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방법부터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제 주변 지인들도 많이 이제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저도 신청을 했었고, 공식적인 이 루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파견, 전출입니다. 제가 파견을 앞에다 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전출 파견이라고 하는데 이 전출은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이제 경쟁률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지방의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게 사실 그 1대1 교환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TO가 딱 맞아야만 서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전출은 이제 완전히 소속 교육청이 바뀌는 거잖아요. 전학 가듯이. 그래서 사실 전출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 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차라리 시험을 새로 치는 게 서울 수도권으로 전출 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어렵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견이라는 제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파견 제도는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수도권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저랑 같은 소속에 있었던 친구들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 공무원 친구, 교사 친구 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파견이라는 제도는 물론 2년만 있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서울이나 수도권 라이프를 좀 젊을 때 경험해보고 싶고 이게 맞는지 나랑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차원에서 좀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견 제도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파견을 한 친구들을 보니까 2년 뒤에 내려갔다가 1년 정도 거기 있다가 다시 파견을 쓸 수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파견 제도를 쓰는 친구들도 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에 와서 난 너무 좋아, 이 라이프가, 그래서 또다시 올라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난 서울 와봐도 별거 없더라, 사실 내가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서울 라이프를 체험하는 차원에서 파견을 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루트는 이 파견과 전출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좀 비공식적인 루트? 사실 공식적이긴 한데 전출이나 파견,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루트가 아닌 걸로 추천하는 거는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파견, 전출은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물론 저는 이제 공부도 하고 사실 교사를 계속 할 생각이 없어서 다른 직업 루트를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간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사실 지방
국립대학교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왕이면 대학원을 갈 때 서울 라이프도 즐기고 싶기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대학원을 서울로 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원 연수휴직을 2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진짜 연수휴직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단점은 하나예요. 돈이 안 나온다는 거. 근데 그거를 좀 감내할 수 있다면은 이 서울에 와서 좀 공부도 하면서 다양한 좀 서울의 라이프를 체험도 하시면서 내가 이 서울이랑 맞는지 앞으로 내가 좀 이 교사 생활을 계속 지속하고 그리고 서울로 와서의 그런 새로운 좀 꿈을 꿀 수 있을지 그런 좀 일석삼조의 좋은 점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연수휴직 제도를 활용해서 서울대학원에 합격하셔가지고 한번 서울의 라이프를 즐겨보시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돈적인 부분은 제외하고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연수휴직을 통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방법적인 부분 가볍게 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지방 교사에서 나와서 서울에 지금은 정착을 해가지고 이 서울 라이프를 해보면서 그리고 주변에 서울로 올라온 친구들을 보면서 좀 공통적으로 겹쳐지는 부분을 가지고 서울 수도권 생활의 장단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좋은 거는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이 인간관계 폭넓게 말하면 더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일단은 다양한 모임 같은 것들이 많겠죠. 동호회도 그렇고 어떤 뭘 하든지 사람이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좀 만남의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훨씬 많죠. 어떤 것들이라도 훨씬 더 종류가 다양하고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의 폭이 맘만 먹으면 넓어질 수 있는 게 이 서울 수도권 생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부인하긴 힘들죠. 물론 추후에 단점에서 얘기하겠지만 양이 많다고 사람의 질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많은 만큼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많겠죠. 하지만 이제 확률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많아진다. 그 좋은 사람은 이성일 수도 있고 동성일 수도 있고 선후배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그냥 가벼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인간관계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넓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느낀 게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서울로 거의 한 달에 4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외 활동 때문이었어요. 지방에는 제가 광역시 쪽에 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대외 활동이나 어떤 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광역시여도 이 서울 수도권을 따라가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기회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를 대학교 때부터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좀 일찌감치 느끼고 정말 용돈의 거의 90%를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에 쓸 만큼 대외 활동을 하려면 진짜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아무래도 사람 관계, 인간관계, 인간의 폭, 넓이, 기회나 활동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서울 수도권의 장점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누릴 거, 즐길 게 많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진짜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조금만 나가도 놀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사실 좀 제 친구들에 비하면은 집에 많이 있고 한 스타일인데 만약에 맛집 좋아하시거나 카페 가는 거 좋아하거나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 있으면은 갈 때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만족해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는 뭔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생활, 누릴거리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 교사할 때 광역시에 있었거든요. 광역시도 사실 저 정도의 수준에는 광역시도 괜찮지만 좀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좀 문화생활,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장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요즘 갓생러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원래 성향 자체가 열심히 사는 스타일인데 지방에 살았을 때랑 지금 살았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조금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생활 목표가 바뀐 탓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세대는 집값만 해도 지방도 물론 비싼 곳은 비싸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서울이 경기도가 더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재테크
어떤 정보 공부하는 것들에 있어서 훨씬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되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조금 더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은 바쁘고 좀 열심히 살게 된다라는 거. 이게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열심히 살면 아무래도 발전도 있을 테니까요. 다만 지방에 산다고 해서 열심히 안 산다 이건 절대 아니죠. 지방에 살아도 열심히 사는 분 있으실 거고 수도권 서울에 살아도 열심히 안 사는 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 환경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단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단점은 장점과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단점도 3개인데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끝에 거부터 뒤집어 보면 열심히 바쁘게 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으면 단점이 돼요. 치열하게 살 수 있고 바쁘게 살아야 돼서 좀 삶이 팍팍하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 공무원인 친구가 있었는데 서울에 그 친구는 오히려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살다가 그 팍팍하고 치열한 서울의 라이프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고향인 지방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제 주변뿐만 아니고 저도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팍팍하고 이런 것들이 싫은 경우에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아까 장점을 뒤집은 건데 아무래도 문화생활, 누릴거리, 먹을거리 이런 게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그걸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 수도권 생활이고 또 그걸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면 다 할 것들 천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큼 지출이 많아진다라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월급이 통장을 스쳐가서 통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생각 들어요. 한편으로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서울 수도권에 와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모으는 측면, 저축하는 측면에서는 서울 수도권 생활이 정말 걸어다니면서 다 뿌린다고 하잖아요. 짠테크나 정말 저축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수도권에 오는 게 정말 좋은 걸까라는 좀 반문도 들지만 어쨌거나 장단점이 이렇게 뚜렷하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점은 아까 첫 번째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이 인간관계 측면이에요. 물론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또 다양한 사람들, 다채로운 사람들, 또 그 폭이 넓어져서 확률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양이 많다고 질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도 많겠지만 나쁜 사람도 많아서 좀 안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거기서 플러스 이거는 서울 수도권만의 특징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비교나 이런 좀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많아서 좋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 서울 수도권 라이프의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솔직하게 평소보다 긴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서울 생활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좋으면서도 가끔은 그런 지방 생활, 여유롭고 했던 좀 한적했던 그런 생활이 좀 그리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장단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올라오셔서 완전히 정착하는 경우 또 생기겠지만 혹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